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공간운동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 유닛 탄젠트 벡터까지 살펴봤었어요. 이제 구하는 거는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구하는 거 해보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이에요. 곡선 RT의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 플러스 3 코사인 t, 3 사인 t, 그리고 t제곱,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RDS로 구하셔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DT를 DT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 DT래요. DRDT를 DRDT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이제 웬만하면 계산은 두 번째가 조금 더 쉬워요. 좀 형태가 복잡해 보이지만 S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drdt 속도 벡터를 구해 봅시다. 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3sin t, 3 코사인 t, 2t죠. 얘의 크기는 루트 9 플러스 4t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단위적 벡터는 루트 9 플러스 4t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3sin t, 3 코사인 t, 2t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이제 t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s로 바꿔서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st는 뭐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루트 9 플러스 4u제곱 d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이 깔끔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찾기도 상당히 힘들겠죠. 존재하긴 하겠지만 역함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넣어가지고 s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또 s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제 2번 보겠습니다. 자, RT는 5sin t, 5 코사인 t, 12t고요. 그리고 t는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가 26파이일 때 RA 나누기 2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길이를 줬으니까 길이를 활용해 보자고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우리가 속도 벡터를 구하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속도 벡터는 지금 5 코사인 t, 마이너스 5 사인 t, 10이기 때문에 속력은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돼서 13이죠. 13의 dt라고 쓰면 이게 바로 길이가 됩니다. 얘가 지금 13a죠? 네, 그래서 13a니까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26파이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a는 이제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r파이에서의 이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벡터를 아니까 dt는 vt를 속력으로 나눠주는 거죠. 속력은 13이니까요. 13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단위 접벡터가 되고요. 우린 t는 a분의 a에서의 단위 접벡터가 궁금한 거니까 2분의 2 다시 말하면 파이를 넣어주시면 13분의 1에 마이너스 5, 0,12 얘가 바로 정답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고요. 자, 이제 예제 3번 이제 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4절 내용이 되겠어요. 곡선에서의 이제 공률하고 법벡터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이제 곡선이 뭐 이렇게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 얘는 이제 휘어져 있죠. 곡선이 휘어져 있고 얘는 이제 평평하잖아요. 휘어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이제 공률이 됩니다. 그래서 공률이 크면 휘어져 있는 거고요. 공률이 작으면 좀 평평한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률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단위 접벡터를 우리가 관찰합니다. 단위 접벡터를 관찰해요.
그래서 지금 단위 접벡터를 만약에 이제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단위 접벡터가 변하는 양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단위 접벡터가 변하죠. 단위 접벡터가 변합니다.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건 방향이 변한다는 거죠. 방향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단위 접벡터가 변하지 않죠. 방향이 변하지 않죠. 크기는 어차피 계속 똑같으니까. 단위 접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는 기본적으로 크기는 다 1일 테니까 단위 접벡터의 방향이 변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평평한 경우, 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 접벡터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좀 시끄럽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공률이 그러면 우리가 1번이 이제 공률이 2번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위 접벡터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단위 접벡터의 변화율, 변화량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단위 접벡터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t를 한 번 더 미분해줘서 t로 미분할 수도 있겠고요. s로 미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r 벡터를 t로 미분할 수 있고 s로 미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s로 미분하면 s를 왼쪽에 쓸까? S로 미분하면 단위 접벡터 유닛 노버 벡터가 나왔고요. T로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나왔죠. 그래서 T는 V의 상수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V라는 거 속도는 R의 변화율인 거니까 여러분이 T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은 라지 T를 뭐 T에 대해서 미분하든 S에 대해서 미분하 좀 해주면 되겠죠. 근데 누가 이제 곡률이 휘어진 정도를 측정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냐를 물으시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매개 변수에 의존하게 정의를 하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곡선인데 만약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주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조금 더 많이 t가 변하겠죠. t가 많이 변화. 똑같은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더 빨리 도니까 이제 공률 만약 dt 값의 크기를 보게 된다면 이 크기는 왼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이 휘어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도냐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곡선만 딱 보고 우리가 공률이 휘어져 있냐 안 휘어져 있냐 그걸 보는 거라 이렇게 매개 변수에 의존하게 정의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 의존하지 않게 s를 호의 길이 함수로 딱 정의를 하고 ds로 우리가 얘의 크기로 공률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모티베이션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자, if t is a unit vector, unit tangent vector of a smooth curve, then dt, ds,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크기 우리가 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한 다음에 그 크기를 구했죠.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속력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t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보통 카파라고 많이 씁니다. 카파의 앞글자인 k를 그리스 문자로 쓰면 여튼 카파라는 그리스 문자가 있는 거죠. 네, 여튼 얘를 우리가 커베처라고 부릅니다. 곡선의 공률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S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그걸 또 미분해 준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리마크를 하면 DT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DT, DS라는 게 자, 카파는
dt ds의 크기인데 우리가 s에 대해서 미분하기 힘들면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그걸 t를 s에 대해서 미분해 줄 수 있죠. 음함수윤법 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dt ds는 dt ds는 ds dt의 역수니까 역함수윤법에 의해서 그래서 네, 이게 성립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ds dt는 vt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vt. 그래서 vt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dr dt 분의 dt dt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st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절대값 vt의 vu의 du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이거죠. 자, 그래서 카파를 이제 얘로 계산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r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 벡터가 다시 s에 대해서 미분하면 t 벡터가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t를 s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또 t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는데 s에 대해서 미분한 dt ds가 있고요. t에 대해서 미분한 dt dt가 있습니다. 얘랑 얘는 상수배 관계 있죠. 얘랑 얘는 상수배 관계 있어요. 자, 근데 dt ds의 크기를 얘 크기 magnitude 또는 absolute value가 이제 공률이라는 얘기고요. 뒤에 하겠지만 사실은 이 dt ds라는 이 친구가 이제 법 벡터라는 것의 상수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튼 네 뒤에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n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dt dt는 이제 뭐 딱히 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dt ds의 상수배 관계 있겠지만 dt dt라는 것의 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v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a는 이 친구의 상수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친구의 상수배라고 할 수 없고 a 벡터는 뒤에서 하겠지만 이제 t 벡터랑 n 벡터 다시 말하면 dt ds의 상수배가 됩니다. n 벡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a 벡터는 t 벡터랑 n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아직 안 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죠.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그림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r 벡터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 그리고 t 벡터를 s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데 dt ds의 크기가 바로 카파 공률이다. 그리고 dt dt는 이제 딱히 의미는 없고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 그래서 얘랑 얘는 어떤 관계에 있냐? v의 크기만큼의 상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공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제 3번입니다. 자, 직선 RT는 C 플러스 TV에 공률이 0임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얘가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 직선이기 때문에 안 휘어져 있겠죠. 그래서 공률이 0이 되는 건데 공률은 항상 0 이상이겠죠. 절대값이니까. 공률 항상 0 이상이고 0이란 얘기는 제일 작다는 얘기죠. 공률이. 그래서 공률이 0인 공률이 0이 됩니다. 직선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문제 풀어보겠지만 공률이 0이면 거꾸로 직선의 일부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RT는 C 플러스 TV면 왜 공률이 0인지 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하죠? DT, DT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T 벡터 찾아야 되고 스몰 t 그러니까 라지 t 벡터를 찾아야 되고 그걸 또 미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속도 벡터 먼저 찾아봅시다. 속도 벡터는 v 벡터죠, 그죠?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이제 t를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1 곱하기 v 플러스 t 곱하기 0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v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v 벡터, vt가 v 벡터, 상수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속도 벡터는 뭘까요? 그죠? v 벡터를 v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 이게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t를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상수 벡터니까 0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카파는 dr dt 분의 dr dt의 크기 분의 dt dt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v의 크기 분의
dtdt가 돼요. v의 크기는 v의 크기고요. 그죠? 그리고 dtdt는 0 벡터니까 이거의 크기. 그래서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카파는 0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의 원의 공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RT는 A 코사인 T, A 사인 T고요. A는 양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 공률 구해볼게요. 자, 속도 벡터 찾아주시면 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탄젠트 벡터는 유닛 탄젠트 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는 얘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VT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고 속력은 A죠? 지금 VT의 크기가 A니까 A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카파는 dt 나누기 크기 나누기 drdt 즉 VT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VT의 크기는 A라고 얘기를 했고요. dtdt를 해주시면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이기 때문에 얘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A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파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원의 공률은 A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의 반지름이 공률과 반비례하는 거죠. 정확하게 사실 공률분의 1이 되는 거죠. 공률이라고 하면 원의 반지름분의 1. 한국말로 쓰면 공률은 원의 반지름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작고 크게 이렇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작으면 이게 누가 봐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둥글게 생겼다 알겠죠. 근데 원이 엄청 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둥금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이 똑같은 크기의 사람은 그죠? 이 평평하다고 느끼잖아요. 지구가 너무 크니까 이제 거의 휘어져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률이 거의 0과 비슷하다고 느끼니까 평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점점 사람이 평평하다고 느끼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률은 누가 더 크냐면 이제 왼쪽이 더 큰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나선의 공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공간 곡선의 공률인데 더할 거 하나도 없죠. 네, 해볼게요. A 코사인 T, A 사인 T, BT, AB는 양수의 공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VT 구해주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카파는 dr dt의 크기분의 dt dt의 크기 이거니까 dr dt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v라고 쓸게요. v의 크기분의 dt dt 얘니까 구해봅시다. 자, t를 구하려면 v를 구해야죠. 자, vt는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네, 괜찮죠? 그럼 vt의 크기는 뭐예요? 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tt는 vt를 상수배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가 되겠죠. 자, 이거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줍시다. 자, dt dt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a 코사인 t, 마이너스 a 사인 t,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크기는 얼마예요? 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겠죠. 결론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됩니다. 공률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선이 그러니까 나선이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갈 때 나선이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저번에 그렸죠. 몇 번에서 그렸냐면 예제 1번에서 그려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곡선인데 만약에 A가 크다는 말은 이 약간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원의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전체적으로는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훨씬 커지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전체적으로 공률은 좀 작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B가 커지면 또 작아지는 측면이 있죠. 고정된 B에 대해서 공률은
이제 a 플러스 a분의 b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2b보다 크거나 같죠. 다시 말하면 공률은 항상 2b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괜찮죠? 뭐 이런 사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긴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연습 문제 뒤에 제가 적었나요?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요.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하다. 뭐 여튼 네, 뭐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다.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2번 볼게요. 곡선 RT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ht, t의 공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똑같죠? 계속 이제 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vt는 얘 미분하면 사인 ht고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ht,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되고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인 제곱 ht 플러스 코사인 제곱 ht를 하면 안 되고 사인 h 제곱 t 코사인 h 제곱 t 플러스 1 이렇게 적히잖아요. 이거 좀 정리를 예쁘게 하면 좋겠는데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식은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거를 굳이 이렇게 냅두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여기가 이상하게 써지잖아요. VT의 크기가 이제 뭔가 루트 안에 뭐가 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생기니까 좀 보기가 싫죠?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요. 이거를 정의대로 우리가 2의 t제곱으로 바꿔 씁시다. 이렇게 쓸게요. 쓰고 볼게요. 자, 그럼 얘를 더하면은 얘는 이제 4분의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그리고 여기서도 2의 2t제곱 2의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루트를 좀 없앨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이게 2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이니까 이제 vt의 크기를 루트 2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ht로 그냥 계속 정리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2의 t제곱으로 바꿔서 정리를 좀 해줬어요. 루트 2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뭐 사실은 이제 코사인 ht랑 관련이 있죠. 코사인 ht 가 2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이제 루트 2배를 해준 게 되겠네요. 이게 vt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지 tt를 찾을 수 있겠죠. 자, 라지 tt는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의 탄젠트 ht 그죠?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코사인 ht의 역수인 시컨트 ht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루트 2로 나눠줘야죠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TT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카파는 DT를 또 라지 T를 스몰 T에 나눠야 되니까 DT는 루트 2분의 1의 시컨트 H 제곱 T 맞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시컨트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시컨트 HT의 탄젠트 HT가 나오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이거 확신이 안 드네요. 잠시만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 맞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거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DT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쓰면 이제 루트 2분의 1의 루트 자 이거의 제곱 시컨트 h 4제곱 t 플러스 시컨트 h 제곱 t 탄젠트 h 제곱 t 이거죠.
루트 2분의 1에 자 시컨트 ht는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컨트 h 제곱 t 플러스 탄젠트 h 제곱 t인데 우리가 코사인 h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을 코사인 h 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탄젠트 h 제곱이 시컨트 h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컨트 h 제곱 플러스 탄젠트 h 제곱이 1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날라가서 이게 dt는 루트 2분의 1의 시컨트 ht가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카파는 dt를 이제 v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다시 쓰면 얘로 또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1의 시컨트 h 제곱 t, 얘가 바로 카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공률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유제 3-1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유제 3-2번인데 이것도 공률 계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똑같이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해도는 되는데요. 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방법 뭐냐면 공식. 몇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맨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이렇게 중간 과정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딱 결론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평면 곡선은 어느 정도 공식이 좀 있습니다. 공간 곡선에 대해서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공간 곡선에서의 그 공률 계산 방식은 그냥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공간 곡선에서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평면 곡선은 좀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공식이 좀 있거든요. 우리 교재 연습 문제 있는 건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the curvature of the curve, 평면에서 자, y는 fx라는 곡선이 있으면 그럼 이 곡선은 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혹시 뭔가 봐야 된다, 계산 뭐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외우셔야 되죠.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그래프로 주어진 양함수로 주어진 형태의 곡선이고요. 매개변수로 주어진 형태의 곡선도 많이 있죠. ft, gt 이렇게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는 공률이 카파티는 자 x 그 ftgt라지 말고 xtyt를 할게요. 자, xtyt로 주어진 이 곡선의 공률 어떻게 구하냐면 x를 미분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미분하는 표시를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x점이라고 쓰면 얘는 x 프라임 t랑 똑같은 말이에요. 뉴턴이 미적분학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죠.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이제 미적분학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놓고 좀 경쟁을 했는데 이제 뉴턴의 표기법이 얘고요. dx dt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이에요. 둘 다 여러분이 이제 뉴턴이 썼던 이 표기법은 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쓰면 이게 한 번 미분했는지 그런 게 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표기도 가끔 써요. 지금이 이제 그 상황인데 x 점 이렇게 위에다 점을 적으면 이제 x를 한 번 미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이게 막 이렇게 쓰면은 이게 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좀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y 미분의 제곱의 2분의 3제곱 분의 절대값 x.y 더블 점 뭐라고 할까요? y 더블 닷 그리고 y 닷 x 더블 닷 이게 공률이 됩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계산이죠. 자, y는 fx는 여러분이 매개화를 하면 t, ft로 매개화가 되고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rt라고 하고 vt 구하고 tt 구하고 그 다음에 t를 또 미분해주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자, vt는 1, f't고요. 그럼 tt는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 분의 1에 1, f't 이게 바로 tt입니다. vt의 크기로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제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자, 분모는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기 위해서 분모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분의 2f't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되죠.
이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분의 1에 0,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귀찮긴 한데 자,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뭘까요? 1 플러스 ft의 f 프라임 t의 지금 2분의 3승이 이렇게 분모 있죠. 그리고 위에 f 프라임 t, f 더블 프라임 t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2분의 3승 분모로 써주시고 f 프라임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t의 제곱에 f 더블 프라임 t, 이게 이제 왼쪽 거고 왼쪽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1 플러스 f 프라임 t 제곱을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에 f 더블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사라지니까 결국 여기는 f 더블 프라임 t만 남죠. 자, 그러면 dtdt의 크기는 얘는 이제 얘는 앞으로 끌어내면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에 그죠? 제곱에 2분의 3제곱 분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제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데 f 더블 프라임 t는 똑같이 쓰니까 또 끌어내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분모에는 vt의 크기인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 제곱이 들어갑니다. 물론 절대값 취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왔네요. t가 지금 x니까 완전 똑같은 식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공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귀찮잖아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 귀찮으니까 외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xt, yt를 하고 쭉 논의를 전개하시면 이제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건 하진 않겠지만 뭐 증명하는 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근데 가는 과정이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자, 좋아요. 그럼 이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올려고 했나? 안 지워지네. 너무 힘들다니까요. 자, Q3-2번 갈게요. 자, 1번. y는 ln 코사인 x의 공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있고요. 그랬을 때 공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카파 x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얘를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x입니다. 얘를 제곱해주면 탄젠트 제곱 x겠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고 절대값 취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절대값 시컨트 x, 분자는 절대값 시컨트 제곱 x니까 카파 x는 절대값 시컨트 x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상당히 편하죠?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따라서 공식 외우는 게 괜찮아요. 이거를 또 다 유도하고 있으려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y는 아크탄젠트 사인 ht, ln 코사인 ht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 공식을 활용을 해볼게요. KT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 미분한 거의 제곱, 이거 미분한 거의 제곱이 들어가요. 자, 아크탄젠트 사인 HT를 미분해 볼게요. 아크탄젠트 사인 HT를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사인 H 제곱 T분의 코사인 H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미분할 수 있죠. 아크탄젠트 X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사인 H 제곱 T는 코사인 제곱 HT죠. 그래서 이제 시컨트 HT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미분해 줄게요. 자, DDT ln 코사인 HT. 자, 얘는 뭐가 되냐? 코사인 HT분의 사인 HT죠. 그래서 탄젠트 HT가 됩니다.
맞죠? 코사인 h 미분하면 사인 h죠. 그래서 탄젠트 ht가 되고. 자, 그러면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시컨트 ht의 제곱 그리고 탄젠트 ht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여기 2분의 3승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x.y 더블 닷 마이너스 y 닷 x 더블 닷 이거예요. 그럼 x 닷은 얘를 미분한 얘죠. 시컨트 ht. 그 다음에 y 더블 닷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니까 시컨트 h 제곱 t가 붙어서 시컨트 h 세제곱 t가 되고요. 빼기 x 더블 닷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시컨트 ht가 되고요. 탄젠트 ht가 되죠. 물론 이제 덧셈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그 다음에 탄젠트 ht 미분해주면 시컨트 h 제곱 t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죠? 미분하고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해요. 다시 탄젠트 ht를 그냥 적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겠네요. 괜찮죠? 이게 카파트입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끝인데 우리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럼 1 빼기 탄젠트 h 제곱 t가 시컨트 h 제곱 t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h 제곱 t랑 시컨트 h 제곱 t를 더하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이고 그다음 시컨트 ht로 묶어버리면 또 1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절대값 시컨트 ht가 남습니다. 이게 카파 t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네. 그 쌍곡함수라 그러죠. 하이퍼볼릭 펑션을 다루는 거를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연습을 안 하고 대학 와서도 뭐 그렇게까지 연습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전개하는 과정이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셔서 이 관계식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간곡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소개만 할게요. 증명은 이제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할 텐데 카파 일반적인 공간곡선에 대해서 공간곡선 RT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RT가 있었을 때 카파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V의 크기의 세제곱분의 V의 크기 외적 A 벡터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하긴 힘들고 나중에 12장 5절에서 증명을 할 거고요. 이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A 벡터라고 하는 걸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식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dtdt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v벡터는 좀 깔끔한데 v벡터가 뭐 깔끔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v벡터의 크기 분의 1을 앞에 곱해가지고 또 미분을 해주니까 이게 상당히 귀찮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막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귀찮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얘 말고 이제 a 그냥 v를 바로 미분한 a랑 v를 이용해서 카파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식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고 이 공식도 설명은 할 겁니다. 이 공식도 설명은 하겠지만 유도를 하겠지만 그냥 뭐 얘로 하는 거나 얘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적 계산하는 게 또 귀찮아 가지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여튼 여기까지 공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 문제 더 있네요. 하나 문제 더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유제 3-3번입니다. 자, y는 ax제곱의 공률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를 fx라 나왔을 때 평면곡선이니까 아까 공식 적용할 수 있죠. 루트가 아니라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의 2분의 3승이었죠. 그럼 1 플러스 f 프라임 x는 2ax죠. 이거의 2분의 3승분의 절대값 f 더블 프라임 x죠. 절대값 f 더블 프라임 x.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a잖아요.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카파 공률이 되겠습니다. 얘가 언제 최대냐 물어봤어요. 이게 최대가 언제냐. 분모가 제일 작아야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x가 0일 때 이거 제곱해야죠. 미안합니다.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절대값 f 더블 프라임 x니까 이게 카파죠. x가 0일 때 분모가 제일 작죠. x가 0일 때 분모가 제일 작으니까 x가 0일 때 최대값, 절대값 2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 공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타원이죠? 이 타원의 공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물론 y는 fx로 정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양함수 형태로 표현하기가 좀 귀찮죠? 경우 나눠야 돼가지고 매개화해서 해봅시다. 자, 매개화하시면 a 코사인 t, b 사인 t 이렇게 매개화가 되고요. 타원 매개하는 거 연습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 a 코사인 t, b 사인 t라고 이렇게 매개화를 하게 되면 그럼 카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x 닷 제곱 플러스 y 닷 제곱이 들어가요. 얘 닷 하시면 마이너스 a 사인 t죠. 그걸 제곱하면 a 제곱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는 b 사인 t 미분하면 b 코사인 t. 그걸 제곱하면 b 제곱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분자에는 얘를 두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얘 미분한 거, 빼기 얘 미분한 거, 그다음에 얘 두 번 미분한 거 이거죠. 자, 얘 두 번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칠 거야. 자, 마이너스 a 사인 t. 얘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코사인 t 그죠? 그 다음에 얘 한 번 미분하면 b 코사인 t. 그 다음에 빼기 얘 한 번 미분하면 플러스 a 사인 t 그죠? 얘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b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분모에는 a제곱 사인 제곱 t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t의 2분의 3승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는 절대값 ab 앞으로 끌어내시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니까 1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니까 네, 1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ab가 분자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카파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분모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같이 있으니까 싫으면 우리가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든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꾸든 하시면 되겠죠. 근데 a가 지금 b보다 크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니까 a 제곱 사인 제곱 t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t는 a 제곱 사인 제곱 t 플러스 b제곱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죠. 그러면 다시 쓰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사인 제곱 t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가 됐죠. 그게 좀 좋은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치역을 보면 얘의 치역은 사인 제곱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a제곱이 최대값, 최소값은 b제곱이 t가 0일 때니까 b제곱이 되겠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러면 분모가 최대가 되면 전체적인 숫자는 작아지죠. 그래서 카파 미니멈은 a분의 b의 절대값이 되고요. 카파 맥시멈은 카파의 최대값은 이제 분모가 최소가 될 때,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카파 맥시멈, 얘가 카파 미니멈이 됩니다. 카파 미니멈은 언제냐면 이제 t가 1일 때니까 t가 2분의 파일 테니까 그죠? t가 2분의 파일 때니까 또는 뭐 2분의 3파일 때고요. 그리고 카파 맥시멈은 t가 0일 때 또는 뭐 파일 때 이런 때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타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점이 t는 0일 때고 이 점이 t는 2분의 파일 때고 이 점이 t는 파일 때고 이 점은 t는 2분의 3파일 때죠. 그래서 이 두 점에서 공률이 제일 작죠.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점에서 공률이 제일 크죠. 네, 좀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그걸 그림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림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공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다 끝냈고요. 네, 곡선의 굉장히 중요한 기하학적 성질입니다. 우리가 곡선의 성질로 이제 길이라는 것을 다뤘었는데 길이 말고 이제 또 중요한 성질이 이제 바로 공률이라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더 많은 기하학적 성질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이 정도가 우리 주로 다르게 되는 기하학적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카파 공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좀 조금 다른 화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접선 벡터가 있죠. 그러면은
자, 이 t를 이 라지 t라는 것을 이 라지 t는 뭐기 때문에 유닛 벡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t랑 수직이 됩니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유닛 벡터는 미분했을 때 유닛 벡터는 미분했을 때 서로 수직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저번 시간인가 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UT 벡터의 크기가 C면 상수면 이제 UT 벡터 내적 UT 벡터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T라고 쓸까요? T가 유닛 벡터니까 이게 컨스턴트 1로 일정하죠. 양변을 미분하면 T 프라임 T의 내적 TT의 2배가 되고 그게 1이란 얘기, 그게 0이란 얘기니까 결국 TT랑 T 프라임이랑 수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T를 라지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몰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러면은 라지 T랑 이 친구는 이제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렇게 있겠죠. 이제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벡터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옮겨서 볼게요. 시점을 똑같이 맞춰 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얘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변한 거죠. 괜찮죠? 그러면은 차이 벡터는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이니까 얘랑 평행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DT가 됩니다. 그래서 DT는 곡선이 휘어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의 방향. 약간 힘을 주면 그러니까 곡선 내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줘야 되니까 힘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DT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DT라는 게 이게 유닛 벡터는 아니에요. 이게 유닛 벡터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뭐 유닛 벡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유닛 벡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시 normalization, 다시 말하면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게 되는 과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B를 이제 속역으로 나눠서 크기를 1로 맞춰줬듯이 이 DT란 친구를 얘의 크기로 나눠서 유닛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유닛 노멀 벡터랍니다. t랑 수직이니까 유닛 노멀 벡터라 불러요. 자, 디피니션 갑니다. 자, n 벡터는 dt의 크기로 나눠준 거. 네, 이걸로 생각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dt라고 하는 것은 dt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dt의 크기는 dt의 크기 곱하기 dsdt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dsdt라고 하는 거나 얘는 둘 다 양수잖아요. s는 t에 대한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 이렇게 나눠주면 그죠?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t를 dt의 크기로 나눠준다는 건 dtds를 dtds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근데 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카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카파가 0이 아니어야지 지금 n벡터라는 게 이게 0이 안 돼서 dt가 0이 아니려면 dtds가 0이 아니라는 거랑 동치거든요. 그래서 dsdt는 절대 0 아니죠. 이거 0 안 됩니다. 얘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스무스 커브면은 스무스 커브라는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vt가 0 벡터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dsdt는 여길 수 없고요. 여튼 그래서 카파가 0이 아니어야지 분모가 잘 정의가 되니까 이제 카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dt의 크기로 나눈 것 또는 dtds를 dtds의 크기로 나눠준 것 카파분의 1배 해준 것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닛 노멀 벡터 얘는 이제 카파분의 1의 dtds인데 이거를 유닛 노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앞에 principal 유닛 노멀 벡터라고 우리 교재에선 되어 있어요.
주 단위 법선 벡터. 좀 말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많이 그렇게 그냥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주 단위 법선 벡터. 그냥 진짜 직역한 거죠. 프린시펄이 주가 된 거고, 유닛은 단위, 노멀은 법선, 그 다음에 벡터는 벡터. 네, 여튼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라지 당연히 수직이 되죠. 라지 T랑 수직이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T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 방향으로 T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곡선이 휘어진 방향으로 N이 생기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차원의 공간상에서는 3차원 공간상에서 이게 T랑 N이라고 하면 하나의 평면을 이루겠죠. 그러면은 T랑 N과 수직인 또 벡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T랑 N과 수직인 벡터. 그 벡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T 크로스 N을 해서 찾을 수 있겠죠. T 크로스 N을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친구를 이제 B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자, 이것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T랑 N이 이루는 각도 90도고요.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T랑 B랑 이루는 각도, B랑 N이랑 이루는 각도도 90도죠. 왜냐면 T랑 N의 외적이 B가 되니까.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를 이제 또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음 절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좀 적을게요. 얘를 unit binormal vector. 한국 번역책에서는 이제 단위 종법선 벡터 뭐 이렇게 쓴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unit binormal. 이제 여기서 바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T랑도 수직이고 N하고도 수직이니까 바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물론 이제 와서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B랑도 수직이니까 두 개랑 수직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그냥 왜 붙었냐는 그냥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은 거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principal unit normal vector 그다음에 binormal vector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곡선 이렇게 딱 주면 공간에 있는 공간에 뭐 이렇게 뭐 나선을 한번 가져올까요? 공간에 이렇게 나선을 딱 하나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은 접선 벡터도 만들 수 있고 그거의 수직인 법선 벡터, 그죠? n 벡터 유닛 principal unit normal 벡터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t랑 n의 수직인 바이노멀 벡터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T, N, B라는 이제 세 개의 벡터를 만들 수 있고 얘네들이 하나의 뭔가 X축, Y축, Z축과 같은 격자 모양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TNB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제 프렌의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렌의 프레임. 역사적인 어원은 잘 모르겠는데 프레네가 만들었으니까 프렌의 프레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 B가 있고 T가 있고 N이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봤어요. 그죠? T랑 N을 외적하면 B가 이제 이쪽 방향이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이 세 개가 생기잖아요. 이제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처럼 이렇게 평면이 세 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름을 이제 많이 붙이는데 이름이 있어요. 아래 거는 되게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Osculating Plane이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보통 접촉평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거는 많이 쓰는 표현이라 이건 좀 기억을 하시고 T랑 N이 이루는 평면을 접촉평면 이렇게 불러요. N이랑 B랑 이루는 평면을 이제 Normal Plane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Osculating Plane을 제일 많이 쓰고요. 나머지 두 개는 별로 이름을 안 쓰는데 그냥 교재에 있어서 한번 써볼게요. Normal Plane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법평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법평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평면은 이제 rectifying plan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교정면 이렇게 불러줍니다. 직역을 한 것 같아요. 네, 교정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국 t라는 벡터를 가지고 그 t랑 수직인 두 개의 벡터를 찾은 거죠. 하나는 미분해서 찾았고 하나는 외적해서 찾았죠. 그래서 t, n, b라는 세 개의 어떤 벡터가
이 곡선을 틀을 짜주는 이제 프레임 역할을 하는 그런 세 개의 중심적인 그런 벡터가 되겠고, 공간 운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TNB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TNB를 이용해서 공간 운동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TNB가 이루는 그 좌표계의 이제 평면들, XY 평면, YZ 평면 이런 것처럼 TN 평면, NB 평면, BT 평면의 이름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계산을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부터 출발해서 TNB를 직접 계산하고 뭐 접촉평면, 법평면, 교정면 구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